287페이지는 거기 제일 밑에 보세요. 박스. 제일 밑에 표 보시면 우리가 1년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12월 31일까지인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걸 두 개로 나눠요. 1기하고 2기.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두 개로 나눠요. 예정신고하고 무슨 신고요? 확정신고. 그래서 결론은 1년에 몇 번 신고하세요? 4번. 그래서 이렇게 1년에 4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래서 우리가 1년을 4등분하면 3개월씩이잖아요. 그리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 31일 날 끝나니까 몇 월 며칠까지요? 4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거기 적혀 있죠? 그 다음에 7월 25. 그 다음에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 신고는 10월 25.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는 1월 25일.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번을 신고하셔야 된다고요? 4번. 근데 이거 날짜는 별도로 외우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수업 시간에 계속 할 거라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있고 어떤 건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익숙해지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2번에 간이과세자인 경우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고요.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하고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결론은 규모의 차이예요. 일반적으로 법인은 규모가 뭐하죠? 크죠. 그러니까 한 번에 세금 내라 그러면 너무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그걸 몇 번에 나눠서 내는 거예요? 4번에. 그 다음에 개인은 일반적으로 법인보다는 규모가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는 개인으로 하는데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으로 돌리자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 문제 때문에. 일정 금액 넘어가면 법인이 개인보다 세율이 적어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게 개인이 45%잖아요. 근데 법인은 평균 20%가 제일 많거든요. 20%에서 25%. 20에서 22%.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바꾸자 그래요. 뭘 바꾸자 그러냐면 개인으로 계속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뭘로 돌리자 그래요? 법인으로. 그래서 회사 가보시면 법인인데 개인 같은 법인들이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매출액은 높은데 뭔가 정리가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결론적으로는 다 돈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가장 영세예요. 그래서 내더라도 납부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만 신고합시다? 한 번만. 왜냐면 이건 국세청 문제도 있어요. 매번 신고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국세청 바쁘겠죠. 세무사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고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몇 번만 합시다? 한 번만. 그 다음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는 3번, 4번이에요. 신규 사업자하고 폐업.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 있으시죠? 신규 사업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오늘 사업을 시작했어요. 5월 6일 날. 그러면 6월 30일까지만 신고하면 되겠죠. 왜냐면 5월 6일 전에는 내가 사업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전 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 다음에 시험은 솔직히 신규 사업자보다는 요게 조금 더 나와요. 폐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분은 요거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고요. 폐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언제까지요? 폐업일인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험 문제는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나와요.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무조건 25일이에요. 세팅을.
뭘 하든 다 25일 날. 그래서 월급 25일 날 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10날 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일은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10날까지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이잖아요. 5월 10일까지 요거 관련된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언제 걸 내는 거냐면 4월 달 걸. 그래서 다음 달 10날까지 세금 내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며칠에 연결되어 있어요? 25일. 그래서 월급날이 10날하고 25일이 있는데, 이걸 이제 세법에다 연결을 해드리면 세금 내고 월급 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세금은 늦게 내면 가산세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월급은 늦게 줘도 월급만 주면 돼요. 그러면 뭘 먼저 내야 회사에선 유리한 거예요? 세금을. 그래서 월급은 밀리더라도 세금은 안 밀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면 세금은 밀리게 되면은 돈을 더 줘야 돼. 근데 월급은 우리 만약에 한 달 후에 월급이 나왔어. 이자 줘요? 안 주잖아요. 그대로 그냥 그 금액만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은 항상 후순위예요. 선순위가 아닙니다. 선순위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후순위로 보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대출금 갚아야 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월급 줘야 돼. 근데 두 개 다는 못해. 그러면 대출금을 먼저 갚는 거예요. 왜요? 대출금은 늦게 갚으면 늦게 갚을수록 이자 많이 줘야 되니까. 근데 월급은 늦게 줘도 크게 지장은 없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면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10일하고 25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세금하고 연결해드리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날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워요. 기억하기가. 왜냐면 자주 안 나와서. 288페이지. 신고 및 납세지. 신고 및 납세지라고 있는데 이거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이거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소득세 배우잖아요. 소득세는 주소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달라요. 신고하는 데가.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국가는 솔직히 어디에다 세금 내든 국가는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다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될 수도 있고 남에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옛날에 싸움 많이 났잖아요. 어떤 집들이 있었냐면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집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의 60%는 경기도야. 이 집의 40%는 인천이야. 이런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인천에서는 인천에서 가져가려고 뭐 할 거예요? 노력하겠죠. 그래서 행정구역이 어디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과거에 PD수첩이었나? 거기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아파트 그 길 하나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못 가고 걸어서 50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건너가면 수원시고 안 건너가면 과천인 거예요. 막말로. 그러면 행정구역에 따라서 이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행정구역에 따라서 못 간대요. 그 학교를. 그리고 길 하나만 건너면 가까운 학교인데 이제 행정 문제 때문에 멀리 다닌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하는데 지금은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된 얘기라.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차렸어요. 근데 커피숍이 너무 잘 돼. 그러면 하나만 할까요? 늘릴까요? 늘리겠죠. 다른 지역에다가 또 하나를 또 만들어. 또 잘 돼. 그리고 또 만들어. 그래서 내가 현재 커피숍이 5개야. 그러면 원칙은 5개를 따로따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하니까 어떻죠? 불편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줬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라는 거를 만들어줬어요. 얘는 뭐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 납부만 어디에서 하자?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하는 걸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것도 불편하죠. 우리 신고도 몇 군데에서 하고 싶어요?
한 군데에서 하고 싶어. 그래서 나온 게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얘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자.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면 외우지도 않을 거거니와 자주 내지도 않아요. 한 많이 나와야 10회당 한 번꼴.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저희가 이론보다는 실기 쪽에 조금 더 줄을 두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설명만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이 지금 만들어진 걸까요? 옛날부터 있었던 걸까요? 이 부가가치세라는 법이 과거부터 있었어요?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과거부터 있었죠. 그럼 과거에는 통신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다 모여 따로따로 신고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인천에서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에 한두 개 있고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다가 점포를 모아죠. 만들죠. 왜냐면 가까운 데 만들면 서로 나눠 먹기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 멀리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뭐 해라. 처음에는 신고해라.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통신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이 발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국세청끼리도 아니면 세무서끼리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정보를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게 쉬워졌잖아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다 정보가 뭐 돼요? 같이 떠버리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니까, 그래? 그러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자. 그 대신 납부만 어디에서 하자? 한 군데에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어디에서 합시다? 한 군데에서. 왜냐면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들 아시겠지만 편의점에서 물건 바코드를 찍죠. 그럼 이거 찍으면 데이터가 나중에 어디로 다 넘어가요? 본사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본사에서 여름에는 요게 잘 팔리네, 겨울에는 이게 잘 팔리네,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 되면은 시즌에 맞춰서 물건 새로운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모든 거를 본사에서 커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은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왜요? 인터넷 우리나라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외국도 잘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외국 나가서 인터넷을 못 했대잖아요. 한국 사람은 컴퓨터 부신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뭐 했었어요? 느렸죠. 근데 지금은 외국도 어때요? 빨라요. 근데 요거는 좀 기억만 좀 하고 계세요. 시험에 나올 때도 있긴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주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닌지라. 그래서 지금은 사업자 단위과세에서 요 단위가 뭐냐면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티미터랑 미터랑 덧셈 뺄셈 못 하잖아요. 뭐가 달라서? 단위가 달라서. 그래서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서 이 단위의 뜻은 뭐냐면 하나로 뭐 하겠다? 묶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킬로그램이랑 그램이랑은 못 더하잖아요. 왜요? 뭐가 틀려서? 단위가 틀려서. 그래서 단위를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할 수 있다? 한 군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전산세무 2급에서 요게 나왔었는데, 법인은 본점에서 모든 업무를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본점에서 하는 거고, 개인은 주사업장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5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5개 중에서 잘 되는 곳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곳이 무슨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주사업장. 근데 대부분 그 법인들은 본점에서 모든 관리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은 뭘로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본점으로.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잘 되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의 요즘 목표는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왜요? 일하기 싫잖아요. 그럼 프랜차이즈화 시켜놓으면 내가 신경 쓸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게 물건 사고 파는 스트레스는 덜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는 대부분 다 요즘에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프랜차이즈화 시키면 어쨌든 요즘에 어쨌든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요거 잘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288페이지 위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장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하고요. 부동산 임대업에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 부동산 무슨 업이 있어요? 임대업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매매는 사고 파는 거고 임대는 뭐 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져요. 요거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여기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세금 걷기 위해서 정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이런 걸 안 정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싸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면은요, 거기에 한 20% 가까이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띄워주거든요, 국가에서. 왜냐면 지방자치단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고로 인천은 국가에서 뭐 한다 그러면 말 잘 듣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천이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말 잘 들으면 더 줄게. 너 할래? 그럼 인천은 뭐라 그래요? 웰컴 투 환영.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인천이 주민세. 주민세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쪽에 들어가요. 왜냐면 이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주민세 올려라. 예. 그래서 말 잘 들으면 더 줄게. 그래서 인천은 거의 맥스 값이에요. 제일 높아요. 전국에서.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성남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좀 우리 그 인천보다는 적어요. 왜 그랬냐면은 성남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세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국가가 뭐라 그래도 말을 뭐해요? 좀 덜 들어. 근데 인천은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10,000원으로 올리래. 그러면 10,000원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도 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인천이 잘 사는 동네가 아닌 건 맞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때에도 지원금 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 편은 아니잖아요. 맞죠? 시 자체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긴 있지만 그 금액이 경기도나 뭐 이런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는 어땠어요? 좀 적었죠. 또 제가 알기로 저도 들은 얘기예요. 네. 올해부터인가 서울에서 아기 나오면 뭐 교통비가 모두 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청년한테도 교통비 지원 이런 게 서울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할 거라고. 왜냐면 뭐가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인천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덜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회사가 인천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은 경기도에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이면 인천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이면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경기도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예 국가에서 법으로 이럴 땐 어디에다 세금 내십시오. 이렇게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정해놓은 이유는 싸우지 말라고. 지방자치단체끼리 돈 받으려고 싸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간혹가다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그 돌아가신 서울시장님 계시죠? 네, 박원순 시장이라고. 그 박원순 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저기 어디냐 강남구청장하고 제대로 붙은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게 왜 붙었었냐면은 한전부지를 현대가 사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세금이 거의 한 8천억인가 1조 가까이 되는 세금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왜 싸웠냐면은 강남구청장은 그게 강남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강남에서 가져가서 강남을 위해서 쓰겠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은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뭐 하겠다? 서울을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저기 강남구청장이 말 잘못해갖고 욕 직살이 먹었죠. 뭐라 그랬냐면은 강남구를 강남시로 승격시켜 달라고. 진짜 있어요. 왜냐면 강남에서 나오는 세금 어마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어디에 있어요? 강남에 있어요. 그리고 부자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안 도와줘도 강남만 있어도 예, 삶이 가능하거든요. 강남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 한마디 했다가 욕 직살이 먹었죠. 쓸데없는 얘기 했다고. 그래서 싸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아예 지정해 놓은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은 회사가 있는 곳에다 내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이 있는 곳에다 뭐 하자? 세금을 내자. 이렇게 아예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싸움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직매장과 하치장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직매장은 사업장, 하치장은 사업장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요. 직매장은 직접 매장에서 사고 파는 거죠. 맞죠? 공장들이 직매장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직매장 가는 이유는 가격이 뭐 하니까요? 싸니까. 유통 단계가 적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국가 입장에서는 거래가 있으면 돈 주고 받으면 뭐 거두셔야 돼요? 세금 걷어야 돼요.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매장에서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뭐 걷어야 돼요? 세금 걷어야 돼. 세금 걷으려면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 되는 거고, 하치장은 요거는 물건을 보관만 하는 곳이에요. 뭐만 하는 거라고요? 보관. 그러면 보관만 하면 사고 파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 없으니까 세금 걷을 일도 없어. 그래서 사업장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원래 사고 팔면은 뭐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당근마켓이나 이런 건 세금을 안 내죠. 왜요?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씩 다 파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부터 배달하시는 분들 다 세금 내요. 작년에 예전에도 내긴 했지만 예전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추적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지금보다는. 근데 이제는 다 추적할 수 있게 국가에서 시스템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들한테 너네 이거 누가 돈 받은 건지 다 파악해놔라 라고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몰래 투잡하시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투잡을 해도 남의 이름을 빌려 쓰거나 그런 분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이제 다 추적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치장이나 이런 데에서 물건을 보관만 하니까 추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내지 맙시다. 세금 내지 맙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저기 290페이지 위에 보시면 시험엔 안 나오는데 거기 위에 보시면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두 번째 줄 끝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ERP라고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말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말은 어때요? 관상이죠. 근데 뭐 저희는 이제 ERP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알고는 계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회사 가셔서 ERP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ERP는 모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회사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컴퓨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생겼냐면 만드신 분은 이 목적으로 만들었대요. 우리가 회사 생활 하다가 직원들이 그만둘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와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수인계를 대충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프로그램에다 다 넣어 놓으면 다음 사람이 와서 그 프로그램만 보면 인수인계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되게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회사에서 이거 담당했다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하고는 구조가 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회사 다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값이에요. 뭐가 최소값이냐면 직원의 수가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10명이야. 그러면 이 회사는 10명만 있으면 굴러가는 회사인 거예요. 11명이 돼도 안 돼요. 9명이 돼도 안 돼. 왜냐면 11명이 되면 한 명이 노는 거고요.
9명이 되면 나머지 한 명치를 9명이 나눠 가져야 돼. 그러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항상 중소기업 얘기 나오면 1년에 한두 번씩 아마 조만간 또 이 얘기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왜 여자분들 육아휴직 안 줘요?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들이 1년에 몇 번씩 나와요. 실질적으로 못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인터뷰한 거 저도 여러 개 봤었는데 못 주는 이유가 이런 사장님들도 있어요. 나도 주고 싶은데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이 육아휴직 간 동안 다른 직원이 있잖아요. 이분이 오면 한 명이 잉여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잉여 인간이. 네. 그렇죠. 대체 인력을 그렇다고 대체 인력을 자를 수도 없고 오는 사람을 자를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거죠.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도 있어요. 중소기업이 무슨 값이에요? 최소값. 그래서 ERP를 못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ERP를 쓰려면 직원을 충당을 해야 돼요. 근데 사장님들은 직원 충당하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죠. 왜요? 인건비 나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장님들이 ERP를 시스템을 우리 회사한테 적용할 때 어떻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냐면 직원들한테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너네 이것까지 입력해. 네. 근데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고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일이 많아져요. 네. 회계는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회계는 분계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되니까 프로그램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생산부서나 프로그램을 평소에 안 쓰던 부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부서들은 이제 과부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담당할 때 그 생산 관련된 쪽에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애가 있었는데 술 먹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입력하고 싶어. 근데 걔가 평균 11시에서 12시에 가거든요. 근데 입력을 하면 새벽 2, 3시에 가야 돼요. 그러면 집에 가서 샤워하고 1시간 자고 출근을 해야 돼요. 막말로. 네. 그럼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다가 회사 그만뒀어요.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위에서는 해라. 밑에서는 못하겠다. 그러면 욕먹는 건 항상 어디예요? 가운데 사람이.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 막내가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막내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중가운데 껴버리면 욕도 많이 먹고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 어때요? 많이 받고. 그래서 중간 관리자들이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뭐 당연히 제일 힘든 건 위에겠죠. 왜냐면 장사 안 될 때 제일 힘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이에요. 장사 잘 될 때 가장 행복한 사람도 누구예요? 사장님이에요. 솔직히 직원은 장사 잘 된다 그래서 돈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장사 안 된다 그래서 돈 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정규직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 뭐 이거는 나중에 따실 분들 따시면 되는데 ERP도 회계가 있거든요. ERP 회계 2급 정도는 딸 수 있어요. 전산회계 1급보다는 쉬워요. ERP 회계 2급이. 그래서 예전에 한 분도 본인이 책 사서 혼자 공부해갖고 ERP 2급 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전산회계 1급보다는 수준이 좀 낮아요. 그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의 별표 3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국가가 그냥 줘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ERP 쉬워요. 전산회계 2급보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추후에 ERP 교재 사서 프로그램도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연습해 보시면 돼요. 얘네는 특징이 뭐냐면 실기시험도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서 사지선다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결과값을 프로그램에서 찾아서 사지선다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보다는 한 난이도로 치면 한 7, 80% 정도, 그러니까 한 2, 30% 정도는 쉬워요. 네. 그러니까 전산회계가 100이라고 치면은 ERP 회계 2급은 한 7, 80?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공부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재만 봐도 이해될 정도.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근데 다만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 먼저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집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놈의 스마트 스토어. 네. 스마트 스토어 처음에 시작하는데 월세 이런 거 내면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집에다가 집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TV에 보면은 분명히 집인데 거기에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 이런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꼭 임차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로 사무실이 없어도 우리 집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네 번째 줄에 2일에다가 밑줄 좀 쳐놓으세요. 요게 작년 7월부터,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아니다, 작년 7월부터 바뀌었구나. 거기 보시면 신청일로부터 며칠이야? 네, 2일이네. 네,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2일 이내 발급. 신청일로부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청하면, 네, 2일 안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요즘에 이제 시스템화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치면 이 사람 관련돼서 안 좋은 거나 좋은 게 다 떠요. 그래서 바지 사장 두시는 분들 있죠. 대부분 바지 사장 두시는 분들이 돈은 많은데 과거에 범법자일 확률들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못 내거든요. 왜냐면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 이 사람이 과거에 안 좋은 행동했으면 그런 것들이 다 내역이 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국가에서 사업자 등록증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안 좋은 일을 한 번 하면 두 번 할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내줘버리면 사기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바지 사장이라는 게 생긴 거죠. 가짜 사장들. 왜냐면 주민등록번호만 딱 치면 대부분 내역 같은 거 다 뜨잖아요. 그 사람 집 주소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데 타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이 안 좋다 보니까 무조건 관할 세무서 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안에 살아 그러면 주안 관련된 관할 세무서가 정해지거든요. 뭐 인천 세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만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사업을 인천에서 할 거야. 그러면 경기도에 가서 신청해도 돼요. 네. 왜냐면 지금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신청하면 그 데이터가 그 관할 세무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세무서 가서 신청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과거에는 정해진 데 가서만 무조건 했었어야 돼요. 일명 관할 세무서. 지금은 신청은 아무 데서나 가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게끔 바꿀 거예요. 지금은 몇몇 업종들은 인터넷에도 신고가 가능한데 최종 목표는 모든 걸 다 시스템화 시키는 게 우리나라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지금은 회사에서 하죠. 이거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네, 최종 목표가 뭐냐면 인터넷으로 국가가 연말정산을 해서 보내줘요. 그럼 우리는 그게 맞나 틀리나만 확인하는 거. 이게 국가에서 연말정산의 최종 목표래요.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모든 걸 국가에서 다 한다는 얘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 모든 정보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편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100%. 왜냐면 내가 비밀로 하고 싶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자금 같은 거 대표적으로. 네.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도 있대잖아요. 어떤 것도 있냐면 저도 그거 보고 놀랐는데 일명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야구 끝나면 대부분 10시 전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카드는 10시 이후에 야구장 주변에서 뭐 밥을 먹든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포인트를 2배로 주겠다. 뭐 이런 카드들도 있었어요. 신용카드 중에. 왜냐면 그런 데이터들을 다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CTV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보여주기 싫은 걸 보여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전에 구글에서 내비게이션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진을 다 찍어갖고 그걸 이제 연결해갖고 만들었어요. 그거 나중에 소송당했잖아요. 미국에서. 왜 소송당했냐면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자기 집이 어떻게 나왔나 여자분이 거길 봤는데 남편이 모르는 여자랑 있는 사진이 찍힌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소송 걸렸어요. 미국에서. 근데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과거에 그런 걸로 걸렸다라고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세거래, 요거는 외울 거예요. 과세거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세 가지.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좀 암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재화가 뭐냐면은요. 재산적, 이게 자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뭐라 그래요? 재화라고 해요. 거기 있어요. 재화의 개념 밑에. 근데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예요. 네, 가치가 뭐라고요? 돈. 네, 수치화 시킬 수 있어야 뭐를 거둘 수 있죠? 세금 거둘 수 있잖아요.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세금 못 걷죠. 그 다음에 유채물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거. 무채물은요? 못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냐 못 만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나오면 거기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있거든요. 그래서 유채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세금 안 내요. 근데 왜 안 내냐면 토지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져 있었어요?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 걷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아예 토지 자체는 뭘로 되어 있어요? 사고 파는 건 면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뭐 한다?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돈 관련돼서도 재화로 안 봅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어음, 수표 등 화폐 대용 증권과 상품권, 주식, 채권 등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네, 이게 뭐냐면 그 물건에는 세금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돈 자체에는 세금을 못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상품권 10만 원짜리 살 때 10만 원 내요, 11만 원 내요? 10만 원 내죠. 왜요?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돈 자체에는 세금을 붙이기가 좀 애매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추적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산 사람은 추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상품권을 사서 부모님 드렸어. 근데 부모님이 친구 줬어. 친구가 자식 줬어. 그 자녀분이 또 다른 사람 선물 줬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돈 자체는 추적이 어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금 걷기가 어떻죠? 힘들죠. 그래서 아예 그 돈 관련돼서는 뭐를 안 걷겠다? 세금을 안 걷겠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추적하기가 어때요? 힘들잖아요. 내가 10,000원짜리 잊어먹었어. 그럼 그거 누가 갖고 있는지 알기가 어떻죠? 힘들죠. 누군가 주워 갔겠죠. 근데 그 누군가를 찾기가 힘드니까 아예 세금을 뭐 하겠다? 안 걷겠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요. 292페이지. 거기 간주공급의 별표 3개 치시고요. 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주의 뜻이 뭐냐면은요. 간주를 다른 말로 의제라고도 해요. 의제하고 간주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 네, 이거는 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죠. 네, 이걸 만약에 법에서 침대로 간주한다. 그러면 얘는 의자지만 뭘로도 인정을 해주겠다? 침대로. 네. 의자에 우리가 누워있을 수는 있지만 침대보단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간주한다, 의지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지만 그걸로 봐주겠다라는 법적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주공급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요거는 2장짜리 그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에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 형평성 때문에 공정하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간주공급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공정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네,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열심히 물건 팔아서 세금 냈어. 근데 저 사람은 장난쳐서 세금 안 냈어. 그러면 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근데 원래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힘을 그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뭐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이렇게 했대.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거는 불법이야.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내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공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 하니까?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으로 살아요. 공정한 거 없어요. 공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타트부터 다른데. 태생부터 다르잖아요. 누구는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에 진짜 막 몇백억, 몇천억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진짜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100% 공정이라는 거는 힘들기는 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게끔 노력은 해주셔야죠. 국가에서. 그래서 첫 번째 자가 공급. 자가는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본 베이스는 이겁니다. 앞에 잠시만 보세요. 제가 깜빡하고 이 얘기 안 드렸는데 세법 공부하실 때 부가세하고 소득세 공부할 때는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국가 입장에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생각을 잘못해갖고 초반에 좀 어려웠었는데 세법은 뭐 걷기 위한 법이죠? 세금 누가 걷어요? 국가가 걷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해야 돼요? 국가한테. 그래서 이거 공부하실 때는 누구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 그래서 세법 공부하실 때는 머릿속에서 이 생각만 하세요. 어떻게 하면 100원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돼요. 회사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짜증나요. 왜요? 이것도 뺏어가? 라는 것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법 공부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보시라고요? 국가 입장.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이 간주공급 제도를 만든 이유는 결론은 뭐를 더 걷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까 납부세액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럼 국가 입장에선 매입세액이 많아야 돼요? 매출세액이 많아야 돼요? 매출세액이 많아야죠. 그래야 뭐를 더 거둘 수 있으니까 세금을. 그래서 자가공급의 첫 번째 보시면 면세사업의 전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면세는 뭐 안 내죠? 세금 안 내죠.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물건을 살 때는 매입세액을 뺐어. 뭐를 뺐다고요? 매입세액. 왜냐면 우리가 물건 샀으니까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내는 세금을 무슨 세액이라 그래요? 매입세액. 그러면 매입세액을 뺐어.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무슨 세액을 만드셔야 되죠? 매출세액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뭘로 써버렸다고요? 면세. 면세는 세금 안 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간주공급이라는 걸 만들어서 너 이거 면세에 썼지만 과세라고 생각하고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네. 그래서 요거의 전제 조건은 간주공급의 전제 조건은 일단 무슨 세액을 공제받았다고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라는 전제 하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입세액이라는 건 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빼기가 많아야 된다, 더하기가 많아야 된다? 더하기가. 그래야 뭐를 더 거둘 수 있으니까 세금을. 그래서 너네 빼줬잖아. 그러면 딴 데 팔았어도 뭐 내라? 세금 납부해라. 이게 무슨 공급이에요? 간주공급. 어려워요 좀 초반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및 그 유지의 전용. 요거를 다른 말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동차 비싼 차에는 세금 붙는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자동차가 싸요? 아니죠. 그래서 차 없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차값이 뭐 하니까?
비싸니까. 그리고 유지하는데도 돈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돈 모으려면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돈 모으려면 뭐 사지 마요? 차 사지 마. 왜요? 기름값 들죠. 보험료 들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 안 사면 요즘에 또 연애를 못 해. 그러니까 장가 가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야 돼. 네. 그래도 제가 예전에 차 없어갖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차를 샀는데 차 없어갖고 예전에 몇 번 잘 만나다가 흐지부지 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계 가리키다 보니까 수강생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자동차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정답은 아닌데 그분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가 차가 있었으면 그 다음 남자친구도 차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전 남자친구가 차가 없었으면 그 다음 남자도 차가 없어도 가능하다. 근데 그 얘기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차 있었던 사람은 차 때문에 편하게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남자친구도 차가 있으면 내가 뭐 할 수 있죠? 편하게 다닐 수가 있죠. 뭐 아니신 분도 있긴 있겠지만 얼추 그 얘기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꼭 차 있다 그래서 잘 사는 건 아니죠. 맞죠? 근데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차가 좋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실제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내가 마티즈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밑으로 봐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게 있어요. 일명 과시용이라고. 근데 내가 외제차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좋게 봐요. 왜요? 외제차는 비싸니까. 근데 이게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과시하는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빌라촌인데 생각 외로 외제차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비싼 것도 있고 빌라값보다 차값이 더 비싸. 아니면 차값이랑 빌라값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 이런 차들도 돌아다녀요. 동네에 진짜.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해. 근데 마티즈 끌고 가. 아니면 모닝 끌고 가. 그러면 진짜 무시해요. 호텔도 똑같잖아요. 호텔 갈 때 마티즈 끌고 가는 사람이랑 외제차 끌고 가는 사람이랑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 어떻대요? 다르대요. 전 안 가봐서 몰라요. 호텔 비싼 호텔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돈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우리 회사가 만약에 타이어 파는 회사예요. 근데 사장님 차가 고장 났어. 사장님 타이어가 펑크가 났네. 그러면 사장님 차 바꿔줘야 되죠. 맞죠? 그리고 사장님한테 뭐 내라 그래야 돼요? 10만 원이요? 이러면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교체해 주겠죠. 근데 국가에서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거 너네 무료로 갈아줬지만 너네 타이어 살 때 매입세액 뺐잖아. 인정 못 해. 그러니까 매출세액 만들어 갖고 뭐 내라? 세금 내라.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땅 넓어요? 좁죠? 기름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승용차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원래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뉴스에 주차 때문에 싸움 나잖아요. 실제. 그리고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요. 분명히 우리 집인데 우리 집 주차장에 가면 내가 차 댈 데가 없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에 제가 알기로 1.5대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집을 지을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집은 차가 3대야. 그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법에서는 승용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용차는 100원이라도 뭐를 더 내도록 세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이런 거 관련돼서 고쳐주거나 하고 돈을 안 받았네. 그러면 너네 이거 판 거야. 그러니까 뭐 더 내자? 세금 더 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고 쳤다가 다음 거 볼게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거기 있어요. 박스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본사에서 지점으로 물건 보내죠.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짜로 줬는데요. 그럼 공짜로 주면은 세금 낼 게 안 생기겠죠. 맞죠? 근데 그건 국가가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물건, 그러니까 유통을 할 때 내가 본사에서 지점으로 넘길 때 이익 붙여서 넘기잖아요. 대부분 회사들이. 공짜로 주는 거 원래 있다, 없다? 없다.
네, 공짜 없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도 TV에 나오면은 자기는 요리사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사업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뭐 하는 거냐면 프랜차이즈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재료상이라 그래요. 재료를 그 지점한테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근데 공짜로 줬대. 그럼 국가에선 이거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짜로 줬지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공짜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공짜로 주게 되면은 뭐 낼 게 없다고요?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법에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사업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 물건을 사요. 그 다음에 공짜로 팔아요. 겉으로는. 우리 뒷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러면 뭐 안 내도 되죠? 세금 안 내도 되겠죠. 그럼 이런 걸 인정해줘 버리면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불법적으로 일하면 뭐를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돈을. 그래서 우리가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냐면 불법으로 하다 걸리면 가야 돼. 맞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요? 불법적으로 하다 걸리면 나한테 페널티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 팔 때마다 뭐를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한테 협조를 해야만 내가 오래도록 합법적으로 뭐를 할 수 있죠?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 밑에 밑줄만 좀 쳐놓으세요. 거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세금 계산서 발급 동그라미. 요즘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유일하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만 얘만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가능하냐면 우리 원래 세금 계산서는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 설명드릴 겁니다. 사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게 뭐예요?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난 사업장 아니야. 사업자 아니잖아요. 난 소비자잖아요. 그럼 소비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본지점 간의 거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점도 사업자죠. 맞죠? 지점도 뭐예요? 사업자예요. 그러면 사업자들끼리 거래하니까 뭐 발행할 수도 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하는데 시험 내시는 분들 마음도 이해됩니다. 시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예, 우리를 힘들게 하려면 이런 밑에 있는 거,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는 거, 이런 걸 많이 내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힘들어 하죠. 예. 그래서 자격증 시험은 이것 꼭 알고 계세요. 자격증 시험은 가장 빨리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자격증을 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큰 잘못만 안 하면 이 자격증 안 없어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큰 잘못은 다른 시험보다 컨닝하다 걸리면은 기존에 딴 자격증까지 다 날라갑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은 하나 있어요. 똑같은 데서 딴 거.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커말을 갖고 있어. 근데 워드 1급보다 컨닝하다 걸렸어. 그러면 커말도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둘 다 대한상공에 있어요.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격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 저지르다 걸리면은 거기 관련된 거는 다 말소돼 버려요. 근데 솔직히 그럴 일은 없잖아요. 예. 왠지 아세요? 컨닝을 하고 싶어도 볼 시간이 없어요. 내 거 하느라 바빠서. 예. 근데 참고로 컨닝에서 붙으신 분 한 명 있어요. 수강생 중에. 예. 합격했대. 고생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컨닝에서 합격했대요. 이론을 베꼈대요. 안 걸렸어요. 예. 이론만 베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2명이 앞에 있었는데 왠지 얘는 어리버리할 것 같아. 그래서 이쪽에 있는 남자분 걸 베꼈는데 다행히도 이론 많이 맞았다고. 본인 말로는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진짜 베낀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 컨닝했대. 제가 딱 한마디 드렸죠. 그분이 좀 순수하세요. 그래갖고 제발 면접 보러 가서 컨닝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공부했다 그러라고. 네, 그거 한마디만 딱 하고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참 재밌어요. 근데 능력되면 컨닝 하시면 됩니다. 저는 컨닝을 못해요. 왜냐면 저 예전에 걸린 적이 있어서. 저 지나가던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 짝이 전국 모의고사 보면 10등 안 애들은 4차원이에요.
예, 걔는 좀 희한한 생각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놈이었는데 걔가 이제 우리 반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를 미술인가 음악 시간에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 OMR 카드를 밀었어요. 사이드로. 근데 나는 옆자리니까 보이잖아요. 하나 베꼈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사회 선생님한테 걸렸어. 오래. 그것까진 괜찮아. 오늘 두드려 맞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채점을 하는데 웬걸 4개 맞았고 걔께 틀렸네. 근데 더 짜증나는 건 걔는 모든 시험에서 틀리는 게 10개 이내인 놈이고 나는 한 과목에 10개 이상 틀리는 놈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베낀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베낀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떨려갖고 왜냐면 또 지나가는 선생님한테 걸릴까봐. 네, 그 안에서 걸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갔는데 초범이라고 때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다행이었는데 베낀 게 틀려갖고 그 이후부터 저는 컨닝이라는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거면 미리미리 하십시오. 네, 전 가출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했고 초사 때 나갔고 그 이후로 못 해봤고 왜냐면 집 나가면은 몸고생이잖아요. 네, 그걸 저는 어렸을 때 일찍 느껴갖고 그 다음부터 나가라 그러면 아버지 바지끄랭이 잡고 버텼죠. 안 나가겠다. 또 요거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요즘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최근 3년 동안에. 네. 세무 쪽에 나옵니다. 회계 쪽에서는 안 내요. 요런 거는.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중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